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교수이면서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석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그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입니다. 이론적인 관점도 있지만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대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보통 지금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어떤 자원이 가장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원유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그림을 보시죠. 발표 자료에 있는 그림이요. 여기 그림에 여러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디지털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데이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거대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그 거대한 데이터 생태계에서 차별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저는 데이터 기업이라고 봅니다. 즉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무역의 관점으로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지금 발표 자료의 그림을 보시면은 데이터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맥킨지가 만든 자료인데요. 이 맥킨지 컨설팅에서 전 세계의 그 데이터 트래픽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유럽에서 데이터 양도 굉장히 많고 아시아 쪽에서도 데이터 양이 많고요. 미국 쪽에서도 데이터 양이 많습니다. 근데 유럽과 미국, 아시아와 이 사이의 대륙 간의 데이터의 양을 보면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미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자체의 양은 적지만 여전히 데이터의 중심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 전 세계 데이터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 데이터 경제를 한다는 관점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자기 관점의 데이터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GDPR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GDPR 법안은 뭐냐면 유럽의 각 국가의 디지털 마켓을 하나의 유럽 전체의 싱글 마켓으로 통합하면서 대신에 유럽 외부로 그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정보 주체인 그 개인들에게 데이터 권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럽 스스로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자기네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는 거를 가능하면은 못하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주도하면서 그러면서 데이터의 권리를 개인에게 더 강화시키고 싶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정리해 보면요. 데이터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또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개념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 주권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국가 관점이 있고 개인 관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은 개인의 신체나 재산처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데이터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데이터 주권의 관점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데이터 주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데이터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표시했는데요. 1단계는 데이터 독재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데이터를 가진
계층과 데이터를 갖지 않은 계층 크게 두 개 나눠서 데이터를 갖지 않은 계층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2단계는 데이터 통제입니다. 여전히 정보 엘리트만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데이터를 정보 하위층한테 배포해 줍니다. 근데 배포는 해주지만 통제된 상태에서 배포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왜곡이 되거나 또는 아예 일부는 안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2단계라고 하고요. 3단계가 조직 내 데이터 공유인데 점점점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조직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되고 또 권한 위임이 되면서 조직 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단계에서는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기업과 기업 또 기업과 개인 사이에 데이터 공유가 훨씬 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5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5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개방이라고 합니다. 오픈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개방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개방의 관점에서 보면요, 행정정보 공개 개념이랑 오픈 데이터 개념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정보 공개 제도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이미 196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996년에 시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기반한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요청하면은 그 요청한 공공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행정정보 공개 제도고요. 반면에 오픈 거버먼트 정책을 기반으로 나타난 오픈 데이터 정책은, 그러니까 데이터 개방 정책은, 이거는 국민이 요청하든 요청하지 않든 모든 공공 데이터를 일단 다 개방하겠다는 것이 이 오픈 데이터 개념입니다. 이 오픈 데이터 개념은 영국이나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그냥 일방적으로 다 개방을 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여준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산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오픈 데이터를 매우 의미 있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런 데이터 개방도 사실은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데이터 민주주의 역사, 데이터 통제, 또 데이터 공유, 데이터 개방, 이건 다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말고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가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이 개인 데이터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팀 버너스리라고 아십니까? 팀 버너스리는 그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이분은 오픈 데이터 개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마이 데이터의 관점, 개인 데이터의 관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 세미나에서 이 개인 데이터의 중요성을 얘기해 왔었습니다. 지난 한 10년 전부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이 자료인데요. 여러분 지금 아마 보실 건데요. 다보스 포럼은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얘기하는 건데 매년 연초에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룹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이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원을 갖고 개인 데이터의 생태계를 보여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크게 세 개의 원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화면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출처에 관련된 원이 있고요. 가운데 데이터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원이 있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데이터의 배포와 데이터의 서비스에 관련된 원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원을 갖고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을 잠깐 보면요. 내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이겁니다. 내 데이터를 내가 많이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이나 기관이 많이 갖고 있을까요? 내 금융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을까요? 은행이 많이 갖고 있을까요? 내 의료 데이터, 내 건강검진 데이터,
내 진료 데이터를 병원이 많이 갖고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을까요? 또는 내가 여러 가지 구매했을 때 그 구매 데이터를 카드 회사가 많이 갖고 있을까요? 내가 많이 갖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 데이터를 기업이나 기관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개인 데이터지만 실제로 그런 내 개인 데이터를 은행이나 에너지 기업이나 정부나 병원이나 소매업자나 신용카드 회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그 기업이나 기관의 데이터일까요? 아닙니다. 그 데이터는 사실은 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소유권의 개념은 없지만 사용권의 관점을 보면은 어쨌든 그 데이터는 내가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원이고요. 두 번째 원은 그런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나의 관점으로 저장하고 나의 관점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은행 데이터와 신용카드 회사와 보험 데이터 이런 걸 묶어서 나의 관점에서 금융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의 건강의 관점에서 또 내가 갖고 와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의 관점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운데 원입니다. 세 번째 원은 이런 데이터를 내가 관리하고 활용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내 데이터를 사실 그게 내 데이터지만 내 권한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외부에다가 제3자한테 그 데이터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의료 데이터와 나의 보험 데이터를 또 다른 보험회사에 넘겨서 더 좋은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내가 권한을 갖고 그런 회사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주고 내 데이터를 보내주고 대신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내가 그걸 통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데이터 출처 첫 번째 원, 두 번째 가운데 원,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 세 번째 데이터의 배포와 서비스 이런 관점으로 나의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앞으로 훨씬 더 의미 있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개인 데이터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마이데이터라는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50년 동안의 데이터 패러다임은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직은 컴퓨터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중심이 돼서 내 데이터든 또 회사의 데이터든 다 관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마이데이터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이데이터,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인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 발표 자료에 여러 지금 제가 기업이나 기관들을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뭐 은행들도 제가 막 썼고요. 또 병원들도 썼고요. 또 보험회사도 쓰고 또 전자상거래회사도 쓰고 하여튼 다양한 이렇게 기업과 기관을 이게 지금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여기 나열해 있는 기업과 기관 중에서 여러분 데이터를 어떤 기업들이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이런 기업 기관들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몇 개죠? 6개, 한 50개의 기업과 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 그냥 직관적으로 한 30개는 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한 30개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30개, 실제로는 30개일지 40개, 사실은 50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나는 한 30개 정도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업과 기관이 내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 모를 겁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 철학은요, 개인이 조직이나 그러니까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삼성생명이 이런 데이터, 내 요 데이터를 갖고 있구나. 국민은행이 요 데이터를, 내 데이터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 데이터를 내가 걔네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데이터를 내가 필요하면은 내가 갖고 와서 활용할 수 있어야겠구나. 여기 보시는 화면에 가운데 보시면은 이런 행정 데이터, 의료 데이터, 위치 데이터, 생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나의 관점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서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동안은 쉽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사실 그 정도의 정보 시스템이나 그 정도의 정보 기술을 갖고 있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마이데이터 개념은 뭐냐면, 이런 개인 데이터의 생태계를 구현해서 그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갖고 나의 맞춤형 융합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시로 지금 의식주 이동이라 해서 각 영역별로 my fashion, my body, my food, my condition, my house, my home, my vehicle, my time, 이런 나의 관점의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데이터 생태가 구현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마이데이터는 어떤 특정 산업, 금융산업이다, 또는 의료산업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심사 관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험복지부에서 의료 마이 헬스웨이라는 의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산업보다는. 자, 여기서 이런 마이데이터 사상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조직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앞에서 제가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가 사실 마이데이터 글로벌의 한 지부거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글로벌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퍼스널 데이터 생태, 개인 데이터 생태계 얘기도 나오고, 또 마이데이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이거를 한번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관점에서 운동을 펼쳐야겠다 하면서 2018년에 마이데이터 글로벌 조직이 설립이 되었고요. 이런 마이데이터 글로벌 조직에 동조하는 그런 각 국가별로 여러 가지 협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27개의 로컬 허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허브라는 것은 27개의 각 국가 협회가, 마이데이터 협회가 생긴 겁니다.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2019년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다시 말하면 마이데이터 재팬 허브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대표라고 하지만 비영리 조직입니다.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2017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이데이터 선언문입니다. 이 마이데이터 선언문은 사실 그렇게 양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이데이터 선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이데이터의 변화 방향, 두 번째로 마이데이터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데이터의 원칙,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제 생각에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주권, 또 마이데이터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첫 번째, 세 가지 변화, 마이데이터 선언문에 있는 세 가지 변화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선언문에 있는 세 가지 변화 방향은, 첫 번째가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행 가능한 권리로, 두 번째 변화 방향은 데이터 보호로부터 데이터 권한 위임으로, 세 번째 변화 방향은 폐쇄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이런 세 가지 변화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행 가능한 권리로, formal rights에서 actionable rights로 바꾸는 거. 다시 말하면 물론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가면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체크해서 동의해줘요. 서류로 동의해줘요. 그러면 동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체크만 한 거고 실제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액셔너블 라이트, 실행 가능한 권리라는 건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항상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그 기관이 갖고 있고 그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이동시키는 건지를 항상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 클릭 라이트라는데 내가 시스템으로 그거를 관리할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 방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 방향은 데이터 보호로부터 데이터 권한 위임입니다. 옛날에는 워낙 이제 해킹이다 여러 가지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데이터 프라이버시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나 기관이 내 데이터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고 데이터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진짜 의미 있는 데이터 경제를 창출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전 세계 데이터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글로벌 기업한테 내 데이터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권한을 갖고 내 데이터를 내가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임파워먼트, 마이 데이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내가 권한 위임을 줘서 투명하게 내가 이제 기술적으로 시스템이 없지만 기술적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변화 방향입니다. 세 번째 변화 방향은 폐쇄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입니다. 지금까지는 클로즈 에코시스템, 폐쇄적 생태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글로벌 기업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나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기업한테 내가 데이터를 주고 나서 그 기업이 원하는 관점으로 내가 요청해서 그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실제로 그 거대한 기업들이 나의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폐쇄적 생태계였습니다. 개방형 생태계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 있는 데이터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개방형 생태계고, 이런 관점에서 마이 데이터 생태계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개인 중심이 되어서 그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나 그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기관들을 내가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내가 나의 데이터 생태계를, 나의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관점에서 맞춤 융합 서비스를 하는 이런 생태계, 이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마이 데이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2021년 경기도에서 2021년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대부분이 사실 활용보다는 보호의 관점이었습니다. 95년도에 나온 신용정보법, 99년도에 정보통신망법, 또 2005년에 나왔던 위치정보법,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게 다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이 임의로 쓰는 거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데이터 생태계나 데이터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013년에 공공데이터법이 통과되면서 이 오픈 데이터 개념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활용의 관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제도가 이제 본격화 됐는데, 하지만 이런 데이터 3법, 특히 그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보면은 여전히 산업 중심의 마이데이터 정책입니다. 예, 기업의 그 데이터 기업을 활성화시키거나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금융산업, 뭐 의료산업, 유통산업, 이런 그런 각각의 산업의 관점에 마이데이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도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마이데이터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2021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은 슬로건이 이제 마이 데이터 마이 라이트인데, 이제 경기도와 마이 데이터 글로벌이 같이 주최하는 이 국제 포럼은 기본적으로 산업 중심의 마이 데이터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회 중심의 마이 데이터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데이터 주권과 마이 데이터에 관련돼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